안녕하세요. 생숙방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숙 투자한 모든 분께 제안을 하려고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제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충분히 공감하시면 저의 제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사는 아니네요. 예, 며칠 전 기사인데요. 12월 18일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인천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설치 추진한다라고 했거든요. 이제 보시면 이제 인천 미추홀구에 전세 사기 현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세 사기 근절 확대를 막기 위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나섰는데요. 자, 국토부는 아무래도 분양과 관련된 일을 합니다.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 행동을 하는데요. 어, 전세센터를 만든 이유가, 피해 지원 센터를 만든 이유가 전세 사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고 피해자가 홀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전세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 그리고 활용되는 제도잖아요. 아마 멀리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한 것 같고요. 사실 이거 말고도 더 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빌라왕의 전세금 2억 이상 피해 195명. 이제 크게 터졌어요. 이거는 오늘 2시네요. 예, 오늘 2시에 전세 보증금 피해 인체 설명회를 여기 국토교통부랑 허그에서 주관해서 한 건데 이 내용이 뭐냐. 기사로도 많이 접하신 분 있으실 텐데요. 빌라를 혼자서 1137개를 갖고 있다가 이게 숨졌어요. 그래서 보증금 반환 이슈가 문제가 생겼는데 많은 분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서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답답하니까 민원도 많이 오고 전화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한 번에 이렇게 모아가지고 다 같이 설명회를 한 것 같습니다. 100명 정도 가까이 보였고요. 이제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270명 이렇게 접속했다고 해요. 자, 국토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아직은 허점 있는 게 사실이다.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글을 좀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빌라왕, 빌라왕 김씨 세입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 614명, 한 54%가 가입했고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신 것 같네요. 예,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어, 예, 500명 정도 되네요. 이렇게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네요. 1200명 가까이가 지금 피해를 이렇게 보신 거예요. 1100명, 1200명. 인원으로는 1100명, 1200명이고 금액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가구당 1억 6천 2%, 내년에 1100, 1660억 정도 반영했다. 아마 이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 같고 만약에 빌라 한 채를 지금 아까 몇채였죠? 1139채니까 한 5억이라 했을 때도 그러면은 한 5천억인가요? 5천억? 5천억 조금 넘나요? 1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0명에서 200명 그리고 이제 금전적으로는 총 금전적으로는 약 한 5, 6천억. 네, 그 정도가 피해 인원과 그 피해 추산액이라고 뭐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거는 파급력이 있잖아요. 여기 하나에서 시작되면 다른 지역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국토부의 의지가 보이고 원희룡 장관님의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어, 그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 사실 2달 전쯤에 전세 피해 지원 센터를 이미 개소했어요. 국토부랑 허그에서. 자, 볼게요. 근데 지원해주는 분야가 어마무시합니다.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 경찰청, 허그, 대한법률구조공단, 그리고 법무사협회, 변호사협회까지 있네요. 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있고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정부가 신속히 가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자산을 거의 다 활용한 것 같아요. 맞춤별 법률 상담, 긴급 임시 거처 제공, 긴급 금융 지원. 웬만한 거는 거의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2020년에는요, 각 협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가
유형별 전문 상담을 실시하고 전세 피해로 입은 주거권, 재산권 침해가 입증된 피해자에게 허그가 관리 중인 긴급 임시주택을 지원하게 된다. 아무래도 주거와 관련된 그런 일이다 보니까는 정부의 발빠른 그리고 광범위한 지원이 돋보이는데 이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섭섭하기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100에서 1,200명 그리고 피해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5천억 정도, 5천억에 6천억 뭐 더 이렇게 크게 해도 어쨌든 1조 이내 정도 범위잖아요. 그런데도 정부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볼까요? 생수군 이게 아마 2018년 정도 통계일 걸로 제가 예상을 하는데 2020년 정도? 네, 2018년, 20년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자 5만 명에 이르러요. 그리고 피해액도 8조 정도 돼요.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잖아요. 생수기 거의 한 2, 3년 내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자 분양형 호텔 협회 자료인데 분양형 호텔은요 생수기랑 똑같아요. 생수군 분양형 호텔이에요. 둘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훨씬 더 피해도 큰데 정부는 왜 아직도 나몰라라 하죠? 왜 나몰라라 할까요? 우리 보건복지부, 자, 감독 권한이 위생점검에만 한정되어 있다. 뭐야, 이거? 자, 문체부, 호텔 아니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국토부, 분양과 관련된 관리 감독은 국토부에서 한다. 뭐, 결국에는 각자 부서가 우리는 책임 안 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1,100세대, 200세대 정도, 그리고 피해액도 1조 이하, 5천에서 1조 사이, 그 정도 규모가 발생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경찰청, 허그,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민주택금융재단, 우리은행 등 임시거처, 맞춤형 법률상담, 긴급금융지원 왜 저희랑 차별하죠? 생숙투자자들, 분양형 호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고 피해도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치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자, 많이 유명한 영상인데 시사기획차 KBS에서 만든 거고요. 2022년 10월 24일 날 방영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근데 그러고 끝이에요. 난리법석 떨고서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분양형 호텔 생수는 각자 개별성이 강해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집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상주해서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전체로는 큰 수가 되더라도 각각 쪼개져 있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낼 수가 없어요.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각자 각개전투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 목소리들이, 이 인원들이 모여야 한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각자 고통받고 있거든요.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이거 한번 볼게요. 2018년인데 복마전 분양형 호텔 생숙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분양형 호텔 생숙 똑같습니다. 자, 124개 중에 110개 소송 중이에요. 124개 중에 여기 이렇게 123개 거의 99%가 소송이고 요거는 소송 없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거의 다 소송이잖아요. 분양형 호텔 투자자 소송 현황. 분양형 호텔은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읽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한두 개만 문제가 생겼으면은 이제 거기만 보면 되는데 전체 다 같이 문제가 생겼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이런 부동산 투자 자산을 만들고 그 투자라고 권유한 정부 잘못 아닐까요? 분양형 호텔 안에서 수분양자도 있고 위탁 운영 업체도 있고 건물 관리 업체도 있고 시행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각각의 이해관계들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법률 분쟁을 하고 있다고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묻기에는 저는 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설계가 잘 돼 있다면 이렇게 99% 이상이 치고받고 소송하면서 싸울까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부터라도 정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배상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최소한 이 전세 사기 피해자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하는 것만큼 이렇게 해달라 이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 그냥 추가로 하나 해주면 되잖아요. 그냥 부스 만들고 저희가 뭐 엄청난 돈을 투자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정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치는 표계산이잖아요. 총선도 좀 있으면 하잖아요. 몇 년 있으면. 그 전까지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이제 생수 투자하신 분들이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해야지 저게 표에도 카운트가 되구나. 그리고 정말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각계 개별로 그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 저는 생수기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하는 한 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죠. 지금 점점 평균 인구도 늙어가고 있잖아요. 노령층도 많아지고 있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고 있는 일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산 가능 인구도 많이 줄어들고 노령 인구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 뭘까요?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굉장히 관광 여행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관광 여행업, 숙박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아무리 커진들 누가 분양형 호텔 생수기에 투자하겠어요?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팔고 갈 수도 없고 내부적으로 계속 썩고 굶을 거잖아요. 이거를 저는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끼리는 해결 안 돼요. 위탁 운영업체 너네 수익 우리한테 제때 못 줬어. 더 내놔. 못 내놔? 그럼 소송 걸어.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물론 고통스러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이 책임을 정부한테 물어야지 우리끼리 하다가는 해결도 못해요. 각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대로 가고 운영은 운영대로 못하고 결국에는 수분양자분들 다 피해봐요. 아시지만 위탁 운영 업체는 호텔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돈을 하는 게 없고 수분양자의 돈으로 다 운영되는 거잖아요. 객실 파는 돈으로 자기들 직원 인건비 다 내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이렇게 관광 산업이 발달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해외든 국내든 관광객들이 관광지 와서 숙박을 하려고 할 때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또 그런 숙박객들한테도 피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이제 정부한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정부에게 건의를 해야 돼요. 뭐 그렇다고 아직까지는 제가 뭐 국토부나 이런 데 가서 시위하고 뭐 이런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저희가 한 커뮤니티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상 밑에 제 카페 있어요. 거기 보면 정부 지원 생수 지원센터 추진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오셔서 글도 남겨주시고 좋은 정보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생수기나 분양형 호텔 사례도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서 그걸 유튜브로도 홍보도 해드릴게요. 저는 생수 시장을 분양형 호텔 시장을 많이 좀 키우고 싶어요. 지금보다 5배, 10배 키우고 싶어요. 일본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로 오고 싶어 하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양질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투자자들이 돈을 벌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돈을 버니까 시행사 위탁운영업체도 돈을 벌고 돈이 잘 벌리는 거 아니까 더 추가적으로 생수도 만들고 선의의 경쟁자들 생수기 많아지면 서비스의 질적인 상승이 올 거고요. 상가 투자도 있고 건물 투자도 있고 뭐 아파트 투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생수 투자가 너무 편해요. 왜냐면 그 투숙객들과의 분쟁이 있을 때 위탁 운영업체가 알아서 해주잖아요. 나는 그냥 돈만 내고 나머지는 다 운영을 해주잖아요. 수익만 꼬박꼬박 나오면 정말 좋거든요. 정말 좋은 저는 투자차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 초창기고 세팅이 안 돼 있고 각자 별도로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환경이 안 좋다고 보는데 이거를 내년부터 조금씩 개선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 혼자는 힘들고요.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1100명, 1200명의 피해자 발생했고, 한 5천억에서 1조 정도 되는 그런 피해액으로 정부가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훨씬 더 많죠. 지금 여기 몇 년 전 추산된 자료만 해도 5만 명, 8조고, 지금 제 생각인데 거의 7만 명, 12조 정도 된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추산입니다. 저희가 한 목소리를 내면요. 굉장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영상 밑에 링크 있거든요. 오셔서 많은 의견 주시고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내년부터 만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